그 반지 어디서 난 거니?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떡볶이 트럭 불빛 아래 가난한 여대생이 무심히 만지작거리던 낡은 은반지. 그 할아버지는 왜 그 반지를 유심히 보게 된 걸까요? 이건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을 때부터 제 목에 걸려있던 유일한 단서예요. 수진의 말에 김철수 회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작은 떡볶이집에서 시작된 놀라운 운명의 만남. 과연 이 반지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온과 행복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만성그룹 김철수 회장이 평소와 다른 길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춘 그의 시선이 길 건너편 대학가 근처 작은 떡볶이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학생 하나가 혼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문득 호기심이 생겨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철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진이 능숙하게 떡볶이를 주걱으로 뒤적였습니다. 철수가 그녀를 바라보던 중 목에 걸린 낡은 은반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이 어릴 적부터 차고 다니던 반지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니다, 우연이겠지, 우연일 거야. 여기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수진이 따뜻한 떡볶이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생이신가요? 철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이에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라니 훌륭하네요. 매일 이렇게 일하시나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등록금이랑 생활비 벌려고 매일 나와요. 양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할머니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그녀의 성실하고 밝은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요. 주말에도 나와요. 철수가 떡볶이를 천천히 먹으며 수진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의 할머니가 저를 입양해 주셨어요. 이 목걸이가 그때부터 제 목에 걸려있던 유일한 단서예요. 철수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군요.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수진의 얼굴에 맑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수가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주세요. 3,000원이면 되는데. 수진이 당황해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요. 철수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철수가 차로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외롭고 쓸쓸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 안에 앉은 철수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의 반지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집에 도착해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떨림이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은반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진의 반지와 비교해 봤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았지만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의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회사 업무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간에 떡볶이집을 찾아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수진이 반가워했습니다. 떡볶이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제 팁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철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철수가 매일 같은 시간에 떡볶이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차 이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수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회사 경영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철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적어서 수진이 일찍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무거운 장비들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하기엔 너무 무거워 보여서요. 철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깨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박순덕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떡볶이집에 자주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래, 어떤 분인데? 박순덕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친절하세요.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나쁜 기분은 아니에요. 수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철수가 집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딸의 유품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20년 전 교통사고 당일의 기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딸이 임신 8개월 상태였고 아기와 함께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철수가 혼자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 수진이가. 수진이 정말 자신의 손녀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떡볶이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떡볶이를 내어주자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담 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고 싶은 말이 조금 있어서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에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렸습니다. 네, 좋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진이 트럭을 정리하고 철수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따뜻한 조명을 받으며 마주 앉자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요. 혹시 수진 씨는 자신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수진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목에 걸고 있는 그 반지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수진이 목걸이를 만지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갓난아기일 때 할머니가 병원 앞에서 발견하셨어요. 이 반지 목걸이는 그때부터 제 목에 걸려 있던 유일한 단서예요.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할 텐데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수진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철수는 눈을 감았다 뜨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20년 전에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아기와 함께 실종되었어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나이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그 반지가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제가 할아버지, 혹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엔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돌아와 박순덕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저를 손녀라고 생각하신대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보자고 하시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덕이 놀라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수진이 내 친가족이라면 좋은 일 아니겠니? 하지만 할머니는 어떡해요? 저 때문에 서운하실 텐데. 수진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혈육을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박순덕이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복잡한 감정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수진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철수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3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괜찮아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철수가 여전히 매일 떡볶이집을 찾아왔지만 이전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진 역시 할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 서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대학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혹시 나한테 친가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정말?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 복잡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이 수진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하며 응원해줬습니다. 철수도 회사에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효율이 떨어져 비서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철수가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마침내 3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와 수진이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99.9% 확률로 친손녀가 맞습니다. 철수가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정말로. 하지만 수지는 충격과 혼란으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철수가 수진을 따라가려 했지만 망설이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집에 돌아와 박순덕 할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어떡하죠? 정말 그 할아버지 손녀래요. 그럼 좋은 일 아니니?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친할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한테 배신하는 것 같고,
박순덕이 수진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혈육을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할머니는 전혀 서운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대학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수진이 며칠째 떡볶이집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됐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려 했지만 무리하게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할머니에 대한 의리와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철수는 매일 밤 수진을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수진 역시 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만성그룹 고문 변호사 이재용이 철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나타난 손녀분으로 인해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 말인가요? 상속 구조 변화와 회사 지분 문제입니다. 수진 씨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상속세 문제와 회사 경영권 구조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철수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일이 되는군요. 이재용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자연스럽게 회사 내부를 통해 강민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민호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철수에게 입양되어 20년간 유일한 후계자로 여겨져 왔던 자신의 위치가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민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 자신의 입지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사설조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성장 배경, 학업 성취도, 인간관계, 그리고 키워준 할머니의 경제적 상황까지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며 우수한 학업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특히 효성이 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민호가 조사 결과를 보며 오히려 더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겠군. 민호가 회사 임원들과 상의했습니다. 수진 씨가 갑작스럽게 재벌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 그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압박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적절한 명분을 찾은 민호가 정장을 차려입고 박순덕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그룹 전무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순덕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오셨나요? 수진 씨와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무슨 걱정이요? 민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수진 씨에게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박순덕이 민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네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테고 사회적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박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수진에게 조언했습니다.
수진아, 성급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수진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마저 자신을 말리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어떤 압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가 걱정해서 그래. 민호가 할머니를 설득한 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추가로 수진이 다니는 대학 주변에서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철수가 수진을 걱정하며 박순덕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며칠째 떡볶이 집에 안 나왔는데 괜찮나요? 박순덕이 예전과 다른 냉담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당분간 만나지 말아주세요.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칠 전만 해도 수진이를 위해서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철수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수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심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무언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직접 철수를 만나서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강력한 만류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수진이 답답해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행동이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상황이 잘 정리되고 있다고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는군. 철수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손녀와의 만남이 이렇게 어긋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다려야지. 수진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수진은 대학 수업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 박순덕 할머니도 민호의 방문 이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수진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걱정과 고민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수진이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려던 순간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구토 증상과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구급차가 도착해 수진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수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 박순덕. 할머니 전화번호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박순덕이 전화를 받고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진이가 어떤 상태인가요? 박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수면 부족으로 인한 급성 위염과 탈수 증상입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박순덕이 수진의 창백하고 야윈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비 걱정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망설이던 끝에 전화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이세요?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철수가 회의실에서 중요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수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수진을 보는 순간 철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최고의 치료를 부탁합니다. VIP 병실로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밤이 되자 철수가 병실 의자에 앉아 수진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올 때마다 수진의 상태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필요한 영양제와 치료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 밤새 여기서 지키셨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니 철수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깨어났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할아버지, 밤새 여기 계셨어요? 당연하지. 손녀가 아픈데 어떻게 가겠니? 수진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왜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았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면서?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날 오후 박순덕 할머니와 철수가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철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를 20년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순덕이 철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며칠 전에 강민호 씨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수진이를 위해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하셔서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였어요. 철수가 당황했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그런 일을. 할머니, 앞으로는 수진이 행복을 위해 함께 협력해요. 제가 할머니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수진이에게는 할머니와 저 두 분의 사랑이 모두 필요해요. 박순덕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에서 수진이 복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둘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철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자. 절대 부담 주지 않을게. 수진이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할아버지. 나야말로 수진아.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수진이 철수의 큰 집 별채로 이사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수진이 넓고 화려한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철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에 점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손녀와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하지. 식사를 하며 철수가 수진의 대학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진아, 요즘 몸은 괜찮니? 무리하지 마라. 네, 괜찮아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졸업 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고요. 철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훌륭한 꿈이구나.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말해라. 수진의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면서 떡볶이 장사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학업과 졸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학 논문 작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진 씨 논문이 정말 우수하네요. 교수가 칭찬했습니다. 철수는 수진을 위해 별채의 개인 서재를 만들어줬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각종 학습 자료를 갖춘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우리 손녀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야지. 수진이 처음으로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철수가 수진과 박순덕을 모시고 나들이를 갔습니다. 오늘은 한강공원으로 갈까? 좋아요, 할아버지. 한강공원에서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울 줄 몰랐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행복하다. 수진이 대학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친구야, 요즘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 정말 다행이다. 너 요즘 많이 밝아졌더라. 친구들이 수진의 안정된 생활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가족을 만나서 정말 축하해. 철수도 회사에서 손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이에요. 회장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삶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업무에서도 전보다 여유롭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강민호가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가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이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고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도 걱정되셨을 테니까요. 한 달 후 수진의 2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철수가 가족들과 대학 친구들을 초청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수진아. 수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생일 파티에서 수진이 할아버지에게 꿈을 공식적으로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 훌륭한 꿈을 가진 우리 손녀가 자랑스럽다.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마. 철수가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박순덕이 수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요. 할머니야말로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수진의 대학 성적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졸업 논문 고아 출신 청년들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으로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진 씨. 사회복지 관련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활기찬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철수가 수진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장학생 선발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정말요? 제가 같은 처지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민호도 수진의 능력과 성품을 인정했습니다. 수진 씨, 회사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을래요? 경영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빠. 수진이 할아버지의 사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네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아, 졸업 후 계획은 확실히 정했니? 네, 할아버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응원할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연스러운 화합을 이뤄갔습니다. 수진이 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앞으로 졸업 후에도 이런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복지사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메일이야.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철수가 회사 이사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해외 진출 사업과 수진 관련 법적 절차,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수가 말하던 중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철수가 호흡곤란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이사진들이 급히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철수를 응급실로 후송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응급혈관 수술과 스텐트 삽입이 필요해요. 철수가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진이 대학에서 졸업 논문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급히 병원에 오세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수진이 발표를 중단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한 수진이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급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간절히 철수의 무사함을 기원했습니다. 강민호도 회사에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 씨,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평소 건강해 보였던 철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민호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이 끝났습니다. 심장내과 과장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스텐트 삽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 중환자실 치료와 최소 한 달간의 재활이 필요해요. 수진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철수가 의식을 잃은 채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빨리 깨어나세요. 수진이 면회 시간마다 병실을 지키며 할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지켜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진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진 씨. 제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졌었어요. 수술 사흘 후 철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할아버지가 깨어났다는 기쁨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를 잃을까봐 어린아이처럼 토로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걱정 많이 시켰구나. 철수가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게도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느껴. 살아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어. 의사가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68세 고령이므로 2주간 중환자실 치료 후 일반 병실에서 2주 더 입원하세요. 이후 3개월간 심장 재활이 필요하고 스트레스와 과로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수진이 할아버지의 재활을 돕기 위해 졸업 논문 발표와 취업 준비를 미뤘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전문 간병인보다도 더 세심하게 철수를 돌봤습니다. 수진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돌보고 싶어요. 민호가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제 행동과 편견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도와나가요. 저도 좋아요, 오빠. 함께 할아버지를 돌봐요. 수진이 민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철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수진이 얼마나 효심이 깊고 책임감 있는 아이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끈끈한 가족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철수가 수진의 헌신적인 돌봄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어. 앞으로는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수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 진정한 할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진도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 노인 돌봄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수진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건강해지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가족들의 사랑이 철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주 후 철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수진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어떤 걸 배웠니? 철수가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심장 재활 운동에 대해 공부했어요. 수진이 매일 병원을 오가며 할아버지를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식사와 약 복용 시간을 꼼꼼히 챙기고 재활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다. 우리 손녀가 있으니까 든든해. 한편 민호는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편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회사 업무를 철수 대신 처리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사안들만 간단히 보고 드릴게요. 대부분의 결정은 회복 후로 미뤘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덕분에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어. 수진이 대학에서 배운 사회복지학 지식과 병원에서 관찰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결합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맞는 운동 계획과 식단을 연구해서 담당 의료진과 상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운동 계획은 어떨까요? 아,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환자분께 딱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철수가 수진의 정성 어린 돌봄과 전문적인 접근에 감동했습니다.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회장님,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가족분들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인 것 같아요. 박순덕 할머니도 수진이 졸업 준비를 미루는 것을 보고 함께 병원에서 철수를 돌봤습니다. 수진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할머니도 도울게.
세 사람이 협력하여 간병하는 과정에서 더욱 끈끈한 가족애를 형성했습니다. 수진이 할아버지의 재활을 도우면서 노인 의료와 돌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졸업 논문에 추가 연구 내용으로 포함시키면 더욱 실용적인 논문이 될 것 같아요. 한 달 후 퇴원을 앞둔 철수의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예상보다 훨씬 잘 회복되셨어요. 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동안의 정성스러운 돌봄과 체계적인 재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정식으로 회사 경영 견습생으로 일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요. 저도 좋아요. 기꺼이 도울게요. 수진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영학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재벌 회장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셨구나. 철수가 수진과 민호가 협력하여 자신을 돕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어. 혈연 관계를 넘어선 진짜 마음의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수진이 할아버지의 재활 과정에서 여러 의료진과 재활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민호도 수진이 회사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수진 씨의 리더십 잠재력이 정말 대단해요. 진심으로 동료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집에서 전문 재활치료사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어.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않겠어. 수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할아버지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영양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연구해서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수진아, 네가 이렇게까지. 이런 경험이 미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 모두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수진이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체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복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돌보고 지지해주는 관계라는 걸. 수진이 앞으로 자신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네 사람의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회복한 철수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주 3일만 출근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뭘 하고 싶니? 철수가 진정한 삶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수진이 늦은 졸업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우수 논문상까지 받았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의 지원으로 국내외 다양한 의료사회복지 현장을 견학하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실무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진정한 가족이자 미래의 동료 경영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수진 씨 의견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진행해 봅시다. 철수, 민호, 수진이 함께하는 3세대 경영 체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큰 집을 방문하며 철수와도 진정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철수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할머니, 함께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두 가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확대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수진이 할아버지와 함께 희망나눔 의료복지재단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수진아, 내 아이디어가 정말 실용적이야. 철수가 수진의 졸업 논문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걸 재단 사업의 핵심 모델로 채택하자. 수진아, 네가 재단의 첫 번째 전문 상담사가 되어줘. 정말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6개월 후 수진의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수진 씨 우등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진이 가족들과 은인들의 응원 속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철수가 수진이 성인이 되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희망나눔 의료복지재단의 공식 출범식을 열고 수진을 초대 상담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수진 상담팀장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재단에서 일하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의료비 걱정을 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사회복지 사업을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요. 만성그룹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직원들의 자긍심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수진이 훌륭한 의료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기뻐요. 할머니도 재단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환자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노후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심장병 환자 가족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심장재활 가족 케어 프로그램이 다른 병원들에서도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계에 주목받는 신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4사람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아, 대학원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니? 잘 되고 있어요. 더 많은 걸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각자의 일상과 재단 사업 계획, 그리고 수진의 대학원 진학 준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 20년 전 병원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에서 사랑받는 손녀이자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져요. 철수가 손녀 수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미래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준 이 모든 인연에 깊이 감사해.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과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가족 모두가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원에서
더욱 전문성을 키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요. 진정한 가족애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사람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 병원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 수진이 떡볶이를 파는 가난한 여대생이 되어 할아버지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이야기. 작은 은반지 하나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된 혈육의 끈, 그리고 오해와 갈등,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우연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마음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